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커넥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뒤에 이제 맞춤형 플러그인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쭉 이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커넥터 활용입니다. 네, 이 커넥터라는 게 사실은 뭐 용어는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MCP라는 것에 유래된 거는 다들 아마 어느 정도 이런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다가 클로드 코워크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 이게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계정 정보를 가져와서 이 AI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연동시키는 걸 말하죠. 지금 사실 이 커넥터라는 건 굉장히 일반화돼서 다른 모든 AI에서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어진 앱을 연결하는 방식 말고 다른 뭐 서버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은 클로드가 처음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되게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준화된 연결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AI 그 모델이 외부 데이터와 도구를 안전하게 가져와서 우리 일에 우리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요. 노션이나 GitHub 같은 경우에 뭐 또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좀 끌어와서 가져오면 아무래도 이런 AI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장점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도구를 호출하는 방식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연결이 이제 클로드가 좀 유념하는 이렇게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MCP 툴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와 도구가 있는 주방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스킬에서는 커넥터가 어떻게 잘 세팅되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플러그인에서 어떤 플러그인에 어떻게 활용하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 이게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리를 하는 게 바로 스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고요. 이번 시간에는 MC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MCP는 도구 접근성이 좀 강조되고 있어요. AI가 뭐 소프트웨어 산업을 붕괴한다. 클로드 때문에 소프트웨어들의 주가가 엄청 빠지는 현상이 얼마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서둘러서 클로드에서는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공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요 MCP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이걸 클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산 능력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클로드는요, 단순하게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용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AI의 특성들은 기존의 AI를 활용하시고요. 여기는 정말 목표가 명확한 그런 서비스를 가동시킬 때 사용하시는 게 옳습니다. 네. 그래서 MCP를 커넥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뭘 할 수 있는지가 규정이 돼요. 이 에, 그 플러그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세팅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스킬과 연동을 하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요거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 인제 이게 클로드 코어크인데요. 커넥트를 연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그냥 클로드에서도 연결할 수 있고 코어크에서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코어크에서는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인제 요렇게 해서 여기 커넥터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게 인제 그 AI들마다 커넥터를 꺼내 쓰는 방식들이 쪼금씩 달라요. 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연결된 커넥터들이 쭉 보여요. 그래서 인제 이걸 비활성화하면 모든 서비스에서 다 비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커넥터든 다 연결이 돼서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필요한 걸 꺼내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른 것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챗GPT는 앳이라고 누르면 여기서 인제 연결된 커넥터들이 이렇게 연결돼요. 예. 커넥터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다 불러오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제미나이에서도 네. 제미나이에서는 이 커넥터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앱들을 다 연결시키죠. 요거 일종의 커넥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앳을 누르면 커넥터가 호출이 돼요. 그다음에 퍼플렉시티. 네, 이렇게 앳을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지금 노션이랑 캘린더랑 드라이브랑 이런 게 지금 저랑 연결되어 있는 어 그 커넥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 앳으로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고요. 앳으로는 여러분이 만들어 놨던 프로젝트로 연결이 되고 그 클로드 코워크는 슬래시로 명령을 하잖아요. 그때 인제 여기에 전체를 다 아우르고 우리가 끄거나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거나 요런 것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커넥터들이 다 연동이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커넥터를 연결할 때는
여기에 이제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커넥터라는 메뉴가 있죠. 네, 여기서 원하시는 커넥터들을 쭉 보시면 되는데 커넥터별로 특성들이 조금 달라서 예를 들어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읽기 전용 모드, 쓰기 전용 모드에 승인을 원하는 걸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항상 허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승인을 따로 받지 않고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지라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대화형 승인이 필요하다,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항상 허용을 할지 이런 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한 번 정도 묻고 그다음에 세팅을 하게 되면 계속 승인 필요 없이 계속 진행하게 한다,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 건건이 나는 좀 내가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승인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 어떤 커넥터들이 있는지 볼까요? 커넥터 둘러보기 여기 누르시면 지메일, 뭐 구글 캘린더, 노션, 피그마, 슬랙, 칸바, 아틀란시안, 그다음에 뭐 핫스팟, 리니어, 감마, 먼데이, 인터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커넥터들이 연동되어 있고요. 여기서 그 클로드가 이들과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이들의 주가가 다시 회복됐다고 하죠.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커넥터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이제 별도로 비밀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면 그걸 추가로 선택하셔서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MCP 연결할 수 있고요. 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연결 안 되어 있는 것들, 연결돼야 연결을 추천하는 거 있죠, 이런 건. 네, 이런 것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클로딩 크롬, 컨트롤 크롬 뭐 이런 것들 데스크탑에 로컬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드라이버든 뭐든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노션 같은 경우에 구성을 들어가면 이제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항상 허용을 할 건지, 필요할 때마다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게 할 건지, 이런 걸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슬랙도 마찬가지로 채팅 같은 게 올라올 때 이걸 이제 뭐든지 다 승인하게 되면 만약에 컴퓨터랑 서버만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개입을 어떤 부분에서 선택을 할 건지 이것도 미리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GitHub 뭐 이런 것들 연결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래시로 호출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톡을 통해서 활성화할지 비활성화할지만 하면 기본적으로는 클로드 코워크가 알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모토예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성화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클로드 코워크의 차이점은 클로드 코워크는 그 서버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정한 특정한 폴더 안에서 모든 업무가 수행이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다른 내용을 연결되어 있는 노션의 데이터라든가 구글 드라이브 데이터를 함께 참고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점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서비스들은 폴더 중심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져와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클로드는 애초에 여러분이 폴더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폴더를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바탕으로 조합해서 선택적으로 가져온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커스텀 커넥터는 커스텀 커넥터를 추가하거나 아까 보셨지만 추가해서 커넥터를 따로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요 커넥터에서 커스텀 커넥터 추가 이런 메뉴가 있고, 이 원격 MCP 서버 URL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글 컴퓨팅 엔진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구글 서버에 있는 그 서버 리소스를 여러분이 서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건데요. 여기 고급 설정에 보면 오스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다음에 오스 시크릿 아이디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거를 가져오는데 이게 공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요. 네, 여기 콘솔이 있어요. 콘솔을 들어가시면 이 컴퓨트 엔진,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이 구글의 컴퓨트 엔진이라는 걸 우리가 좀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상 머신으로 여러분이 마치 내 로컬에 있는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API and 서비스라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사용자 인증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오스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오스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이 시크릿 두 가지만 알면 지금 이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오스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들고요. 만들기 누르시고,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웹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클라우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MCP 유형은
전부 웹이에요. 그래서 웹이라고 쓰시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도록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고요. 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승인된 스크립트 원본이 있는데 요거는 클로드에서 제시를 해 줘요. 근데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여기 승인된 자바스크립트 원본은 클로드 AI라고 쓰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승인된 리다이렉션 URL은 claude.ai/api mcp 그다음에 os _fallback 요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만들면요. 만들기를 눌러요. 자, 그러면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열어 놓은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라고 있어요. 요거 복사해서 네, 이렇게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면 지금 OS 클라이언트가 생성이 됐죠. 네, 아까 띄웠던 곳에서 지금 시크릿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 네, 여기 아이디가 있었죠. 요렇게 긴 아이디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누르면 MCP가 연결이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서버가 지금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데 됐는데 여러분은 요거를 추가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이제 구글 컴퓨터 엔진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 이런 리소스를 MCP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맞춤형 플러그인 제작하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플러그인은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플러그인들이 이미 제공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플러그인 탐색을 눌러서 원하는 플러그인들을 필요할 때마다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을 텐데 이게 아무리 잘 하긴 해요. 한글도 잘 이해하긴 하지만 이걸 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적화하려면 이게 좀 한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전부 영어란 말이죠. 네, 들어가면 전부 영어예요. 그래서 뭐 번역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맞춰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그인을 우리가 이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커맨드하고 뭐 커넥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킬하고 이렇게 하나가 번들처럼 묶여 가지고 특정한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클로드가 그 일사천리로 그 특정한 폴더에 있는 내용을 그 플러그인 유형에 맞게 작업을 해 주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일사천리로 만들어서 한국어로 된 걸 만들면 우리가 그걸 수정 보완해서 만들 수도 있고 특히 인제 특정 부서에서 만든 걸 이게 성과가 좋다. '우리 회사에 좀 최적화된 플러그인을 만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커맨드가 있고 그다음에 스킬이 있고 그다음에 커넥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하에 에이전트가 이렇게 연결돼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그인들을 보시면 브랜드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라는 게 별도로 추가돼서 컨텐트 제너레이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의 에이전트를 불러서 가져오는 그런 서비스들이에요. 여기 보면 특정 연결된 프로그램들을 막 불러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과 이렇게 연동하는 이런 에이전트 기능도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린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스킬을 어떻게 만드는지 커맨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알아도 이걸 특정한 권한에 집어넣는 건 사실은 클로드가 좀 보안 때문에 굉장히 뒤에 숨겨 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클로드한테 요청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수정 보완을 하면 좋겠죠. 특정한 폴더에 집어넣은 그 클로드의 권한을 우리가 좀 수정해서 만들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은 설치를 통해서 플러그인 탐색 통해서 설치를 하죠. 어 여기 보시면 요런 기능이 있어요. 개인 플러그인에 플러스를 누르면 플러그인 탐색은 우리가 이미 그 클로드 코어크에서 만들어 놨던 플러그인을 활용할 때 쓰는 거였고 플러그인 업로드는 여러분이 직접 플러그인을 만들어 놓은 걸 설치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쪼금 위험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좀 보안 관련돼서 그 클로드가 좀 쉽지 않게 쪼금이라도 문법에 오류가 있으면 이렇게 좀 "연결 실패." 이런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플러그인을 만들 때는 여기 클로드와 함께 창작하기 요걸 누르면 클로드랑 함께 맞춤형 플러그인을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해 볼게요. 이걸 누르시면 Help me create a new cowork plugin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원하는 대로 요청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맞춤형 플러그인은 설계를 먼저 해야 될 텐데 이걸 뭘 쓰실 플러그인을 만들 건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스킬, 명령, 커넥터 중에서 이 클로드가 원하는 걸 쭉 총동원해서 만들어 주고 거기서 인제 플러그인 패키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 볼까요? 맞춤형 플러그인 만들기. 여기서 추가 누르시면 클로드와 함께 창작하기가 있죠. 여기서 인제 플러그를 만들 수 있는데 쉬프트 엔터 치면 한 칸 내려가죠. 그다음에 쉬프트 엔터 치신 다음에요. 지금 이제 플러그인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내가 한국어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 쓰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 네, 여기 보시면 플러그인 중에서 마케팅 플러그인을 한국형 마케팅 플러그인이라는 이름으로 영문 명령 코맨드와 스킬을 전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한국어 버전으로 만들어줘. 이런 요청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하실 때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플러그인이 한 뭐 열 몇 개가 있잖아요. 이 플러그인을 전부 한글로 만들어 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 이게 한 3 박 4일 정도 걸릴 거예요. 하나의 플러그인을 만들고 번역하고 새로운 커맨드와 스킬을 만드는데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클로드와 함께 창작하기를 눌러요. 그래서 Help me create a new core plugin 이렇게 해서 땡땡 누르고 현재 요걸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3 가지를 동시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씩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코리안 마케팅 플러그인 해서 관련된 곳에 저장을 했고 또 저장을 했고 저장을 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패키징은 cloud.plugin/plugin.json 이렇게 되어 있고 command/md 그다음에 스킬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플러그인 저장을 누르면 여러분이 이제 그 안전하게 캐시되어 있는 그 폴더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기 보면 이제 로컬이니까 여러분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써 있나 볼게요. 코리안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설명부터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고 스킬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SEO 분석, 브랜드 리뷰, 경쟁사 리뷰, 성과 분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스킬, 브랜드 보이스, 성과 분석, 캠페인 기획, 콘텐츠 제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자 인제 편집을 누르면 클로드 맞춤 설정으로 해서 이렇게부터 이제 명령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채팅에서 사용해 보기 그다음에 이거 여기 보시면 이제 폴더에서 보기가 있죠. 폴더에서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특정한 폴더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진 폴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런 캐시에 숨긴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다음으로 열기 위해서 텍스트 편집기나 메모장으로 여시면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대로 수정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지금 디스크립션하고 어규먼트 힌트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인제 한국 실정에 안 맞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클로드가 100% 우리나라 상황을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인제 수정하시면 되고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내용들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수정하시면 수정이 되죠. 네. 음. 이 제안을 반영하여 전체 콘텐츠를 수정 그다음에 일부 콘텐츠의 수정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누르면 요 MD 파일이 바뀌어요. 수정이 되고 SEO 분석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킬도 마찬가지로 편집해서 클로드로 맞춤 설정 커스터마이즈 여기 인제 커스터마이징이 돼서 우리가 지금 다 플러그인들은 맞춤 사용자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서 폴더에서 보기 누르면 예. 폴더가 이렇게 열리는데 스킬은 각 그 그 명령들의 밑에 skill.md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 역시 요것도 텍스트 편집기에서 열면 name하고 description 우리가 뒤에 스킬 편에서 배우실 텐데요. 스킬에서는 name하고 description 요거를 여기 일종의 메타데이터인데 요걸 꼭 준수하셔야 돼요. 명령은 사실은 이게 없어도 되고 조금 자유분방한데 스킬은 반드시 요 형태로 쓰셔야 되고 스킬의 문법을 잘 따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맞춰서 작업을 클로드가 해 줬고 요 스킬대로 쓰시라고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뭐 유료 미디어가 뭐고 무료 미디어는 획득 미디어 뭐고 공유 미디어 뭐고 우리가 우리 저기 검색 광고 마케터 이론편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클로드 코워크를 현업에서 인제 쓰시려고 요 내용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취업 준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검색 광고 마케터 과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NS 광고 마케터나. 뭐 들으시는 거는 뭐 크게 부담 없으니까 굳이 교재가 없으셔도 이론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마케팅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맞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페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쉐어드 미디어 이런 것들은 다 서양에서 미국에서 건너온 개념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한국어로 버전하고 번역하고 거기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요런 게 인제 추가된 거다. 그걸 한국 상황에 맞게 된 거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뭐 언론의 보도 자료 뭐 이렇게 오픈 카톡 이런 것도 지금 잘 정리가 돼 있죠. 그중에서 인제 우리한테 특화된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최적화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수정하셔도 좋죠. 스마트 목표 요것도 검색 광고 마케터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요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코리안 스킬 해서 그냥 이렇게 한국어로 플러그인도 만들 수 직접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요런 식으로 연결돼 있고 대시보드 우리 지난번에 대시보드 한번 만들었었죠. 요런 대시보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폴더에서 보기. 명령 파일하고 스킬 파일은 사실은 쪼금 달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명령 파일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스킬을 배울 텐데 명령은 그냥 명령 이름 .md인데 스킬은 폴더가 있고 그 안에 skill.md로 돼 있어요. 저장 위치는 이제 캐시 파일 안에 있고 요 .클로드 요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숨긴 파일이다. 파일 형태는 단일 md인데 여기 폴더 안에 md가 있고 보조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어 모든 게 다 이렇게 아까 우리 들어가 있었던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음 예를 들어 이런 이제 바이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 밑에 하위에 레퍼런스, 스크립트, 라이센스, 리퀘어먼트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묶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호출 방식은 명령은 슬래시에서 명령 이름을 부르면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고정돼 있었죠. 스킬은 그렇게도 부를 수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 줘." 마케팅 뭐 "전략 분석을 해 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 스킬 기반 베이스로 가져와서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수 전달은 그 아규먼트 힌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인수 전달이 가능하고 여기는 스킬은 그냥 자연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조 파일이 명령은 없고요. 스킬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등록될 수 있고요. 자동 실행은 명령은 불가능하고요. 스킬은 가능해요. 그냥 문맥에 맞춰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게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면 클로드가 알아서 판단해서 가져옵니다. 적합한 용도는 이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들 이런 거는 아예 여기에 번들로 묶어 놓으면 편하고요. 스킬은 특정한 작업 방식이나 이런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 좀 잘 반응하는지 어떤 프롬프트에 좀 트리거가 잘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명령은 권한 제한이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령어에 그러니까 뭐 디스크립션 즉 메타데이터 쪽에 설정을 할 수 있고 명령은 제한이 없는데 스킬은 500줄 이하를 권장하긴 하는데 최대 1024자로 이내로 작성하기를 권장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인제 명령 파일인데요. 명령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 봤는데 이렇게 프론트 메타라고 부르고 이 일종의 뭐 블로그 같은 웹사이트 같은 데서 보면 메타데이터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써 주기도 하는데 명령은 이게 필수는 아니다. 그리고 내용도 크게 뭐 뭐랄까 관여하진 않는다. 여기에 보시면 그냥 우리가 그 챗GPT에서 GPTS 같은 거 만들 때처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최상위 인제 경쟁사 분석이라고 제목을 해 놨고 거기에 인제 입력값 어떻게 할 건지 추가 콘텍스트 뭐로 할 건지 그다음에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경쟁사 또는 시장을 분석할까요? 자사 제품 서비스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면 자사 정보도 함께 알려주세요. 요 문장을 물어라라고 안내가 돼 있죠. 분석 프로세스를 보면 1단계에서는 경쟁사 프로필, 2단계 한국의 디지털 채널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블로그, 카페, 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하시거나 빼고 싶은 거는 여기에 그 경쟁사 분석 MD 파일을 여셔서 수정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명령에서 경쟁사 분석 요거 어 폴더에서 보기 해서 이렇게 다음으로 열기 해서 텍스트 편집기 들어가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네이버 카페는 네이버 카페는 말고 뭐 네이버 밴드로 하고 싶다. 네. 카카오 채널, 유튜브, 네. 페이스북, X,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하면 여기에 맞춰서 진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시지 포지셔닝 분석, 그다음에 컨텐츠 전략 분석, 그다음에 광고 전략을 분석을 하고, 어떤 광고가 볼까요? 네이버 검색 광고, 카카오 비즈보드, SNS 광고, 프로모션 패턴 같은 거, 할인인지 이벤트인지 시즌 캠페인 중인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볼 수 있죠. 그다음에 6단계에서는 차별화 기회 도출, 경쟁사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장 공백이라든가 메시지 공백, 채널 공백, 컨텐츠 공백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우리한테 기회가 뭐가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매트릭스 분석하고 경쟁자 심층 프로필, 배틀카드 요약, 네, 이런 것들을 경쟁사 분석 MD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킬 한번 볼게요. 스킬은 프론트 메타인지 단계에서 위에 있는 그 메타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스킬.md를 로드하고 필요한 경우에 레퍼런스 파일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드, 필요시 로드, 필요시 탐색 이 세 가지 이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토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 서비스예요. 근데 그런 토큰을 좀 아끼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폴더는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이 돼야 돼요. 명령 그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띄고 보이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캠페인 이렇게 중간 줄은 괜찮아요. 이걸 케밥 케이스라고 해서 왜 꽃이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언더바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대문자를 쓰셔도 안 되고 전부 소문자로만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킬은 SKILL 요건 대문자, .md 요건 소문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소문자를 쓰거나 하나만 대문자를 쓰거나 전부 대문자를 쓰거나 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킬 폴더 안에는 리드미 파일을 넣을 수가 없어요. 최상위 폴더에 리드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폴더 안에 리드미 같은 걸 넣으면 혼동이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킬 파일 MD를 한번 보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메타데이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 기능, 시점, 파일 유형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생태계, 노출, 디지털 채널 분석, SNS 채널 분석, 메시지 포지셔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메시지 프레임 분석, USB 가이드, 유니크 셀링 포인트죠. 그래서 어떤 게 좀 차별화되는 건지, 핵심 슬로건, 강조하는 가치, 타겟 오디언스, 감성 이성 도구, 주력 채널, 프로모션 빈도, 광고 카피 패턴 분석, 뭐 이런 것들, 콘텐츠 전략 분석, 스왓 기반 차별화 전략, 그다음에 배틀카드 작성해서 경쟁사 배틀카드 한들 요약, 경쟁사 강점, 약점, 그다음에 우리가 이기는 포인트, 자주 받는 비교 질문,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한번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클로드로 들어가서요. 이 고객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네이버 뉴스, 회사 공식 홈페이지, 링크드인, 잡크레딧, 결정권자, 구매 담당자, 영업 담당자, 고객 조사를 하고 싶은 거고요. 특정 회사의 구매 조달 담당자, 경쟁사의 마케팅 영업 리더, 잠재 고객의 의사결정자로 해볼게요. 샴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느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수출하는 게 좋을지 조사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네, 한 30분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리소스가 얼마나 있는지 볼게요. 90%를 썼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 리소스가 93%입니다. 네. 그래서 리소스가 다 아마 여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태스크 2까지 마저 완료하고 리포트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세션이 끊어지면 5시간 후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는 최종 결과물까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요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스킬을 할 때 아마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때 뭐 순차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뭐 MCP 활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 할 때 그 결과물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도 생각보다 굉장히 기능이 많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이 커넥터들을 스킬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걸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